부산의대 중남미지원의 이태혁입니다. 사실 우석기 교수님이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이윤직슨 앞서 그 우석경 교수님께서 앞선 세션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시면서 데카르트의 생각한다고 걸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자신감 그리고 정신승리, 오만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요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윤직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제가 이 생각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솔직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 이윤직슨 아까 엘리게 두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복하는 자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거 이전에 정복하는 자아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에고 콘키스타도 있긴 하지만 에고 솔리더리티 연대라는 어떤 그런 자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솔직히 제가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어떤 화두를 살짝 던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이런 어떤 연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아마존에서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사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학문적인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와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속의 라틴 아메리카 속의 글로벌 이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 이슈이자 그리고 이제 쟁점, 그리고 동시에 요즘 많이 이제 담론화되고 또 사유화, 특히 이제 상업적인 담론 또 사유화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비판적 관점 봤을 때는 기후 변화, 그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 또 이로 인한 그린 뉴딜, 일련의 환경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얘기에서 아까 생태 얘기, 그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정향 오리엔테이션이 라틴 아메리카를 조금 센터를 두고 조금 한번 해보자. 라는 사실 그런 게 방향을 두고 계속 수렴을 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럼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그런 전지구적 그런 주요한 이슈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마존은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던져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타이틀을 기후 위기, 아마존의 역설,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의 몰 생태성, 그리고 트랜스 아마존을 모색하며라고 좀 이렇게 좀 큰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아직 그 연구를 이제 시작 단계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이 구멍난 부분들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콘텐츠를 일단 매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 아마존 역설, 그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몰 생태성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럼 이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대안으로서 그 트랜스 아마존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 그 매핑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문제 인식과 대안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보면 all about R이라고 하는데요. Everything is about the relationship. 그거 모든 것이 관계다. 그 관계의 전환이 사실은 바뀌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담론, 요새 지금 이렇게 생태주의 담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태 보면 이게 그 왜 디노미네이션이라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생태성의 인식의 차이에서 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아까 칼폴란이 말씀도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비판적 그런 정치 경제학자들, 칼폴란이든지 임마누엘 월러스탄이든지, 우리 IR 쪽에 로버트 콕스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사유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 트랜스 아마존이란 걸 한번 좀 그런 모색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두 번째 세션을 좀 만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의 생태학살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탈아마존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존은 그렇죠? CO2를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내보내는 어떤 그러한 이제 허파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자료 네이처뿐만 아니라 어디 보게 되면은 올해부터 해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서 아마존이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이 지구 기후 변화 특히 기후 위기에 오히려 더 이제 엑셀레이트하는 더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성격이 특성이 이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면 왜 언제부터 그럼 누구에 의해서라는 또 질문 한번 던져봤고요. 그럼 거기 내에서 저는 이제 아마존 전체를 그 분석 단위로는 사실은 두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지금 브라질 쪽, 왜냐 브라질이 뭐 우선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전체의 60%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지금 아마존의 그 deforestation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산림 파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사실 또 브라질 지역이고 뭐 그런 이유들은 사실 제가 추후에 좀 설명해드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태 학살의 그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뭐 통시적 또는 공시적 접근과 행위자 그리고 변집법적 사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과학에서 보면 problem and solution 이런 어떤 그런 접근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지만 그리고 보통 이제 베버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런 태제 그다음에 반태제 진태제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무빙 포워드한 맥락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 브라질 아마존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아까 앞선 세션에서 강의하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앞에 하셨던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곱씹으면서 지금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어떤 그런 사유 인식, 목적, 그다음에 이제 정향, 그다음에 방법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든 그림이거든요. 매핑인데요. 읍스. 네, 죄송합니다. 네, 보면 자 지금 보면 여기 인간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의 몰 생태성을 극명하게 사실 이제 보여주는 사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지금 데포레스트레이션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마존에 이렇게 태우고 있는 숲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허파 모습이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산림이 많이 파괴됐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은 더 이상 아마존이 아니다라는 아마존 역설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증폭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로지컬한 어떤 그런 플로우 차트를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결과적인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의 회복이냐? 이런 이제 자본 체제의 몰 생태성과 이런 아마존의 것들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그런 아마존으로 다시금 회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아마존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현재의 문제점 때문에 탈 아마존 하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트랜스 아마존 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한해 어떤 뭐 그냥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혹시 어디신지 아실까요? 네, 울산. 울산에 제 출신지입니다. 예. 바이더웨이. 이게 태화강 국립 정원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원래 이제 지금 한국외대 HK 플러스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 전환이 타이틀이잖아요. 정확하게 울산이 산업 도시에서 생태 도시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왜냐면 그게 국가에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생태 정원이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약간 메타포일 수 있긴 한데요. 여기 가면은 여름에 까마귀 오고 겨울에 백로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 공간에 백로가 오고 까마귀가 와서 그런 어떤 분비물 내고 이런 것들이 백로가 와서 먹고 까마귀가 먹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들이 자라고 어떤 이런 것들이 흙과 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모습들이 이
구현되는 곳이 지금 울산인데 울산을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어떻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틀을 조금 넘어가면은 뭔가 어떻게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에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l about the R이라고 지금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인간과 사회가 우리 선생님 다 아시면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펑션이 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자연을 대성화시키고 환경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Take it for granted.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것으로 당연시화 시켰고,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어떤 문명 체제라고 한다면, 이게 인간과 사회가 어떤 자연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인간과 사회 가운데 그 생태주의 경제 메커니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 자연이 그런 생명 영역, 생태성이라는 큰 바운더리 내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대를 통해 상생 공존,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존에 지금 생태주의 하는데, 생태주의가 뭔가 제가 이해한 가장 그 생태주의의 커먼 디노미네이터, 그러니까 공통분모, 가장 베이스는 성찰입니다. 성찰. 왜냐하면 결국 자본주의성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생태주의성을 살피는 경제 활동이 되어야 된다. 경제 활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라는 것이 경세, 재민 얘기하고 옥기도미아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집안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본주의성에 함몰되어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라 생태주의성의 성찰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태주의 담론의 그런 베이스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이쪽 전공도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라틴 아메리카를 좀 중심에 두고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우수성 또 차별성, 그다음에 구분되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맥락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칼 막스를 막시즘 사회주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 사회주의 자체가 이 자본주의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경제 체제에 어떻게 해요? 반대의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견을 제시하며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반태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칼막스 또한 역시 그런 생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칼막스는 경제뿐만 아니라 생태 부분까지도 온전히 좀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제가 읽었던 그런 책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회 전체 한 국가 또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다 합해도 지구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지구의 점유자이고 수혜자일 뿐이며, 마치 한 집안의 훌륭한 가장처럼 그것을 개선된 상태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사실 이게 지금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최민자라는 그 교수님과 이상현이라는 그 교수님께서는 생태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하 발생한 물질 문명의 상흔인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한 방식으로 등장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생태학의 철학적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찰이다. 돌아봐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인간은 홀대한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며 인간의 숙명인 것을, 자연과 마치 아무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자본주의 문명을 탄생시키며 자연의 자리를 탐했다라고 저희 한번 정의해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주의 담론의 공간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그 대안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라는 근본적인 요구, 즉 성찰의 계기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태적 위기라는 인식이 바로 생태적 사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사실 이게 이제 문제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다 그랬죠. 자연의 한계, 자연을 이용하는 것의 물리적 한계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태 속 자연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 이제 크게 좀 이렇게 거칠지만 두 가지로 이제 낭만주의적 생태주의 어떤 그런 파와 합리주의적 생태주의.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과 인간 보면 아까 자연 대 인간 그다음에 인간 대 자연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솔직히 이제 뉘앙스 차이긴 한데요. 자연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인간의 우월성을 거부하고 약간 조금 더 레디컬한 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딥 또는 근본적 생태주의 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해방 신학도 말씀하셨었는데 보면 그 생태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생태 신학. 사실은 이제 생태 신학은 만유 재신론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 사람 그리고 자연 모두에게는 신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크리스천에게는 성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 모든 게 신이다. 약간 이제 차이가 좀 다른 거긴 한데요. 여튼 그 큰 틀에서는 그런 무게 중심이 자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쪽이고요. 왼쪽이신 거고. 그다음에 합리주의적 생태주의는 약간 이제 무게 중심이 이성적 접근.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생태 사회주의, 그 존 벨러미 포스터가 조금 더 이제 레프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스펙트럼을 펼친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분은 좀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가장 라이트는 시장 생태주의, 그래서 생태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생태주의적인 그런 그 담론을 또 바탕으로 제가 솔직히 좀 네이밍을 하고 좀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랜스 아마존인데 제가 이해한 건 다 마찬가지로 다 막스 왜냐면 이게 반태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존 체제인 자본주의의 그런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그런 반론을 제기했던 그런 사유의 그런 큰 틀은 막스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칼 폴란이 그러니까 비판적 국제정치 경제의 담론인 칼 폴란이나 오라스타인이나 그 로버트 콕스, 특히 로버트 콕스는 시민사회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코스모폴리탄 얘기.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녹아서 트랜스 아마존이라는 걸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도 리터러처를 지금 사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마존의 생태학살 탈아마존화 왜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그래서 아마존 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런 탈아마존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보면서 저도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된 건데 브라질 이렇게 생물계로 브라질 바이옴에 비옴에 그다음에 리걸 아마존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걸 하면 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마존 리걸 자체가 보면은 그 비오메스를 아마존 그다음에 세하도라고 이렇게 스페인말은 세라도로 얘기할 것 같은데 포르투기스는 세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바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사바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판타날까지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습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도 있고 사바나 지역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습지까지.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리걸 아마존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가운데 아마존은 어떠한 지금 모습인가? 지금 보니까 폐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폐식이. 지금 벌써 쓰신 거예요? 조금 빨리. 마무리. 알겠습니다. 바로 아마 트란스 아마존 오색 사유로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여기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여기는 페루랑 브라질 국경에 쪽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 한 거. 이건 제가 브라질 아마존 2013년 2월달에 가서 직접
지금 사실 이제 여기 인도서거든요. 이 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왜 아마존의 인도서가 그 같은 열대 우림이니까 잘 견디거든요. 잠시 그러면서도 지금 아마존의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통시적 공시적 접근 행위자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1500과 1970, 2012, 그다음에 2019년 이후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프레이즈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논문 통해 갖고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보면은 브라질은 여기 지금 보면 소이빈 대두, 그다음에 이 대두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중국으로 전량적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그 아크 오브 데포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그 삼림 파괴의 그 라인이에요.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계속적인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쪽에서 대안은 없는가? 어떤 일들이 있고 있는가? 사실은 지난 9월 5일부터 그 11일까지 보면 그 지금 아마존 위크, 아마존의 주간이라고 해서 아마존 와치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연대적인 어떤 그런 무브먼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트란스 아마존 모색 사유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러프하고 아직 지금 생각의 정리도 좀 더 해야 되고 근데 방향성 정도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제시를 하고 싶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인식은 그래요. 아마존은 죄가 없다. 그렇죠? 인간이 문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 아마존 한 거는 이 아마존이 하나의 어떤 생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지금 기후 위기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후 위기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리 아마존이냐 그런 맥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주의적 접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주의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캡을 써놓고 있거든요. 캡이라는 게 자본주의성 캡을 써놓고 그린 캐피탈리즘 어폴리티컬입니다. 그런 환경주의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그래서 뭐 칼폴란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기본 말씀 더블 무브먼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의 그 재사유화를 통해하고 저는 트리플 무브먼트라는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즉 현재 아마존의 그 반작용에 또 다른 반작용 그 넘어가는 그래서 트랜스 아마존 솔직히 이제 트랜스란 말씀은 솔직히 뭐 서울대 트랜스 모더니티도 얘기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타니 고진의 트랜스 크리틱 또 부분에서도 일단 지금의 칸트나 헤겔의 어떤 그런 사유에 대해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환경주의적 맥락에서 자본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체제에서가 아니라 그걸 한 단계 넘어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순과 갈등의 인식을 통해서 그 모순과 갈등의 인식은 누가 하느냐? 결과적으로 시민이거든요. 글로벌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 건강하고 그 건설적인 세계 시민 의식이 앞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존 위크나 또 여러 가지 NGO나 국가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속적인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계속 알리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마존부터 시작되게 된다면 이게 어떤 형태된 게 트랜스 아마존이 되고 이게 글로벌한 맥락에서 어떤 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